지그프리드의 영화 배경이 되었던 그 섬에 가보았습니다. 어릴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꿈꿨던 그 섬을 약 한 20년이 지난 세월에 제가 가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무 책상과 이게 부엌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그때 이제 제가 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께서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돈이 없어도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 그랬습니다. 장학금. 근데 어차피 저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장학금을 받으려면 뭔가 열심히 우수한 성적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집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집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를 하려고 하니 저녁에 늘 졸려웠습니다. 그래서 졸리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찬물로 눈을 씻고 다시 돌아와서 또 책을 봐도 또 졸려워요. 그래서 일어나서 책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도 졸렸어요. 어느 날 제가 부엌에 가서 큰 부엌칼을 가지고 왔어요. 큰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그 나무 책상에, 다 그 낡아 빠진 그 나무 책상에 그대로 제가 꼽았어요. 그리고 내 반드시 가볼 것이야. 그렇게 또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그런 맹세가 오늘날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삶을 형성하고 오늘의 이력이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갔습니다. 고시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시험도 쳐보지 못하고 저는 군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는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몰래 비겁하게 숨어서 공부를 했으면 됐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책을 버리고 대모대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청운이 꿈을 안고 서울로 갔지만 고시는 보지도 못하고 군대에 끌려갔고 제대를 하고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현대그룹에 입사를 했습니다. 현대그룹에 입사하면서 저는 보통 사람들이면 첫날 회사에 입사할 때 바로 회사로 들어가겠지만 저는 회사 건물 앞에서, 그때 제 회사가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있었는데 그 회사 맞은편 교보문고 그 앞에서 회사를 응시하면서 제 자신에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나는 이제 5분 후에 이 회사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 모든 청춘을 바쳐서 이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당당하게 이 회사에 들어간다. 머슴이 아니고, 월급 몇 푼 받는 머슴이 아니고 진정한 주인의 마음으로 이 회사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반드시 이 회사의 사장이 될 것이야. 제 어린 제 마음에 그런 각오를 하고 저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원, 대리, 과장, 차장, 지점장을 거쳐서 회사에 제가 1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때 저희 현대그룹엔 청년중력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청년중력위원회. 제가 과장일 때, 제가 교육과장이었습니다. 제가 교육과장일 때 이게 우리 회사에 원래 뭐 중력, 임원이 되려면 나이가 한 40, 50대 이상 돼야 되는데 젊은 과장급 중에서 전체 5명을 선발했습니다. 5명 중에 제가 선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회장님, 사장님을 다 모시고 임원님도 모시고 제가 그때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년중력위원회를 그때 과제가 있었어요. 그런 과제를 수행하면서 나중에 과제 발표를 했습니다. 과제 발표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때 회장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김 과장, 예, 회장님, 너 참 잘했어. 너 한번 공부시켜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예, 회장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이 3년 동안 박사과정을 끝내고 5년간 회사에서 더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구에 있는 대구공업대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시골 소년이 자신이 부모를 잘 만나면, 요즘 이렇게 부모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얘기하는데 저에게는 아빠 찬스도 없고 엄마 찬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제 자신에 대한 그런 맹세들이 오늘날 제가 이 대학의 단상에 서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학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 학교로 초대를 받아서 왔을 때 지금 제가 있는 이 학과는 정원이 120명 정원이었는데 30명도 안 되는 그런 학과였습니다. 거의 침몰하는 배였습니다. 제가 막상 여기 와서 침몰하는 배를 보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미 저는 사표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이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고 제가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약 한 18년 전 제가 처음에 이 학교에 왔을 때 저는 올해 19년째입니다. 18년 전 그때 제가 오고 나서 그의 무더운 여름날 이게 한 손에는 홍보 책자를 들고 한 손에는 수박을 들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채로 제가 어느 고등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 홍보를 해야 학생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교수님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그냥 이렇게 어느 대학에서 왔습니다 하면 그 선생님들은 하도
많은 선생님, 많은 교수님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귀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국의 교수님들이 오면 그냥 그거 놓고 가세요. 어느 학교에서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놓고 가세요. 그럼 서류만, 홍보 책자만 놓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고 나면 그 홍보 책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저는 프로입니다. 제가 지점장을 할 때 제 지점에 영업사원이 300명이었어요. 제가 그 300명의 영업사원을 교육시키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땀이 나고 이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자기 옷 매무새를, 땀도 닦고 매무새를 깔끔하게 해서 방문을 합니다. 근데 저는 땀을 닦지 않습니다. 일부러 안 닦습니다. 그래서 그 팥죽 같은 땀을 그대로 땀을 흘리면서 3학년 교무실의 문을 크게 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공업대학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큰 소리가 나니까 선생님들이 쫙 일하다가 쫙 쳐다봅니다. 딱 쳐다보니까 한 손에는 그저 수박을 들고 있고 얼굴에는 팥죽 같은 땀을 흘리고 있는 한 남자가 있으니까 그때서야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일어나서 아이고 교수님,